네,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와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제조업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잣대죠. 뉴욕 제조업 지수표가 발표됐는데 크게 부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죠. 예, 일단 미국의 제조업 서베이 지표 중에서 가장 먼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9월치 상당히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당초 예상은 마이너스 3포인트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요. 9월에는 마이너스 10.4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지난 3월에 20.2포인트에서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 추세적으로 하강하면서 현재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2개월째 기준선을 하회하면서 위축, 수축 국면에 위치하고 있음을 시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미국 실물 제조업 경기에 있어서 선행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림을 보시면은 산업 생산 증가율에 대해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선행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전히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의 하락 추세를 고려한다면은 미국 산업 생산의 부진은 계속해서 좀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아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뉴욕 제조업 지수의 중요한 의미는 매월 초에 공개될 ISM 제조업 지수를 사전에 좀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도 있는데요. 뉴욕 제조업 지수가 전월치인 마이너스 5.9포인트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음 달 초에 공개될 9월 ISM 제조업 지수의 반등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9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미국 연준의 3차 양적 완화의 영향력이 전혀 반영된 지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단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더욱이 미국 연준의 3차 양적 완화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09년 3월에 1차 양적 완화가 단행된 이후에 뉴욕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30포인트대에서 마이너스 10포인트대로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4개월 만에 기준선을 회복한 바가 있고요. 또 지난 2010년 11월에 2차 양적 완화 당시 단행된 당시에 마이너스 10포인트대로 하락했던 뉴욕 제조업 지수는 확장 국면으로 빠르게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일단 9월치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지만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영향력이 반영될 수 있는 10월 제조업 지수부터는 상대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조업 지수는 QE3에 대한 영향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 특히 달러 같은 경우에는 QE3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예, 환율이 가장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이 무제한적인 국채 매입 방침으로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현재 완화되고 있고, 또 미국 연준이 무기한적인 3차 양적 완화에 나섬에 따라서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 양적 완화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월 평균 1조 8천억 정도 유출되던 북미계 외국인 자금은 미국의 1차 양적 완화가 단행된 2009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월 평균 9,400억 원 정도 순유입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양적 완화가 종료되고 2차 양적 완화가 단행되기 직전까지 월 평균 1조 원 정도 유입되던 북미계 외국인 자금이 2차 양적 완화 단행 이후에는 월 평균 1조 1,500억 원 정도 유입되면서 양적 완화는 분명히 코스피에 있어서도 외부 유동성 확충에 크게 기여했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 성장에 대한 수출 기여도가 높은 국가들에게 미국의 양적 완화가 반드시 환영할 만한 사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경쟁력의 약화, 이런 부분들이 펀드멘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하지만 유동성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면서 세계 경기가 회복될 경우에는 결국은 대외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동성 확대는 분명히 경제 펀드멘탈 개선에도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3차 양적 완화로 인한 그런 외부 유동성 확대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실물 경제에 앞서서 금융시장에 큰 그 호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글로벌 투자 심리가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면서 주가의 추가 상승이 가능한 여건이 일단 만들어졌고, 더불어서 달러와의 기조적인 약세로 환차익 매력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점이 외부 유동성 유입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환율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글로벌 증시에서 달러와 약세는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보다는 기회 요인으로 인식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이천선은 어제 지켜냈습니다만 하루 종일 숨고르기 현상을 나타내는데요. 앞으로의 전략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성을 어떻게 찾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이루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은 코스피에도 부담스러운 대목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차 양적 완화 단행 당시에도 원달러 환율은 현재와 거의 유사한 수준인 1117원에서 1060원 선까지 하락한 바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현재 코스피의 상승에 따른 수익률 제고와 더불어서 환차익, 추가적인 환차익까지도 챙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수세 유입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IT와 자동차주에 대한 보유 전략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더불어서 정유와 은행업에 대한 저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의 접근은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국내 시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